그 역대 취임식에 참석했던 일본 측 인사들도 한번 쭉 훑어볼 생각입니다. 역대 취임식에 우선 2003년에는요, 그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는데 그때는 고이즈미 주니지로 총리가 직접 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 이때도 총리가 왔었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는 아소다로 부총리가 왔었습니다. 근데 음, 이제 부총리인데 이분은 총리를 또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 인수위도 없었고 또 취임식도 아주 약식으로 치렀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외빈을 부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 그때는 그냥 넘어갔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번이 하야시 외무상이죠. 뭐 이렇게 딱 보면 역시 그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들이 직접 참석을 했으니까 네, 네, 이번에도 보면은요, 그 많은 이제 해외 이제 외빈들이 왔지만 국가의 정상이 참석한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총리가 참석한 걸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양국 사이가 지금보다 훨씬 양호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이제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아베 정권하고 그 같은 해 취임을 했어요. 같은 해 출범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소다로 부총리가 이렇게 왔는데 이분의 별명이 망원제족이 아닙니까? 그게 와가지고 청와대에 와가지고 사고를 쳤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남북 전쟁을 보는 시각이 지금도 미국 남부와 북부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한일 간에는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더 조금 음, 더 붙여서 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침략이라는 것은 음,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이야기도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침략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본 측의 시각은 그거 음, 침략이 아니다. 그런 음. 뉘앙스의 이야기를 그때 해가지고 한일 합병을 놓고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하게 음, 느꼈다라는 예, 그러한 보도도 나왔고, 근데 또 그 이 사람이 일본에 돌아가서요 음, 3월에 바로 금방이었거든요. 예, 예, 그때는 그 2월 25일쯤에 취임식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3월이 금방 와가지고요. 음, 당시는 아베 촌이었죠. 아베 촌이가 역시 그 침략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총의가 없다.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가 정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이 침략인지 예, 세계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네, 그거는 음, 거짓말이거든요. 아, 그 유엔의 산하에 있는 음, 여러 위원회에서는 예, 침략의 총의가 만들어져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게 형사재판소에서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만들어진 음, 총의가 있어요. 음, 그거는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런 예, 식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총의를 만들 때 일본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베라든가 아수오는 거짓말을 계속 한 거예요. 네, 음, 그러나 윗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아, 다 속아 넘어가거든요. 예, 이게 일본에서도 심각한 음. 문제였죠. 뭐 아무튼 그 이후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싸늘해졌다고 하고요. 하야시 외무상이요. 이제 오늘 취임식을 마치고서 이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기시다 총리의 이제 친서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지금 시각쯤에 그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그 보낸 친서가 또 그 내용이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그 일본 언론에서는요 오늘인가 어젠가 음, 제가 그 어떤 신문을 봤더니 이 친서에 이제는 이제 윤 대통령이 말로만 그렇게 관계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좀 보여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음. 뭐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번에 그 한국 대표단이 예, 가서 키시다 총리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친서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대한 답장 형식이다.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뭐 행동으로 보여라라는 것은 현재까지 사실상 그 일본의 언론에서 음, 계속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음, 일본도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가 나온 군함도 문제라든가 예, 이번에 사도 간사 문제도 그렇고요. 음, 그리고 또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예, 정확하게 독도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음, 게 하나하나 고령해 나가면 서로가 서로에게 행동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그 포괄적 그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뭘 하나 이쪽에서 내놓으면 저쪽에서도 그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까지 전혀 사실상 그렇게 하기 자체가 어렵고 왜냐면 그 사안 하나하나가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양보를 하면 거기서 이제 부작용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출 규제를 부르겠다라는 내용 있잖아요. 예. 이것은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원래 없었던 현안이죠. 그렇죠. 예. 네, 그것을 부르겠다라고 일본이 혹시 약속을 음. 한다라고 해도 그게 뭔가 우리가 그 얻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음. 원래 상황에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뭐 이거 예를 들면 강제징용 문제 현금화라든가 절대 하지 말아라 음. 라든가 이러한 요구 그거는 한국 안에서만 다 해결을 해라라든가 예. 이런 것은 조금 좀 맞지 않는 요구, 맞지 않는 고래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그런 거래를 무슨 우리가 위안부는 양보할 테니까 강제징용은 니네들이 양보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얘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예. 과연 어떤 내용이 친서에 담겨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곧 어떻게 뭐 어떤 그 윤 정부의 그 협상 결과로서 나타나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게 공, 밝히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음, 진서 내용이 예, 그러나 이쪽에 신청권의 움직임 예, 그것을 보면 대충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서서히 하나둘씩 나타날 것 같은데 저는 네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예, 그렇죠.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